경기도 교육연구원의 백병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사회자가 소개하신 것처럼 교육 전문 직원 직무 역량 평가라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 전문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될지, 뭐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연구의 종류 중에서 현안보고라는 게 있는데, 현안보고는 한 달짜리 단기간에 수행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엄수정 박사님 발표하셨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 달짜리 현안 연구로 진행이 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설계하기보다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와 관련된 일종의 방향 정도를 제시하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직무역량 평가, 그러니까 전문직원 직무역량 평가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교육청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및 교육 전문직 평가 실시에 관한 교육 규칙. 교육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 법규인 거죠. 교육 규칙 제13조 1항에 교육감은 이제 교육 전문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비슷한 교육 규칙을 다른 시도교육청도 다 가지고는 있는데, 다른 시도교육청은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실시에 관한 교육 규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경기도만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실시에 관한 교육 규칙 가운데에다가 교육 전문직을 추가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교원뿐만 아니라 전문 직원들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교육 규칙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로는 유일한 시도가 경기도교육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경기도 교육전문직원 임용 전형 기준 제6장 제22조 제6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해가지고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서 전문직원을 재임용할 수도 있고, 임용 전 직위, 임용 전 직위니까 이제 교사가 될 텐데 교사로 복귀시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고부담 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교육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을지 말지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평가가 이 직무 역량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역량 평가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평가를 한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 요쯤부터 이제 그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 21년, 22년 뭐 이렇게 쭉 실행을 해 오고는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바뀌었어요.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그 바뀐 내용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되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빡세게 평가를 진행을 하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좀 느슨한 형태로 평가 방식이 바뀌었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전문직원 직무 역량 평가의 주 목적, 재임용 여부에 대한 판단, 재임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이 직무 역량 평가를 통해서 재임용 심사에 탈락한 전문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 자체는 굉장히 고부담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그 실효는 그렇게 높지 않은 평가가 지금의 직무 역량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설계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 40 이렇게 되어 있고, 1년 차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1년 차든 2년 차든 3년 차든 자기 성찰 및 성장 나눔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년 차가 되면 동료 평가 현장 만족도 평가, 3년 차가 되면 동료 평가 현장 만족도 평가에다가 이제 집단으로 다 모여가지고 분임 활동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이 분임 활동이나 토론의 결과를 외부의 전문가들이 점수화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3년차 교육 전문 직원들은
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분임 활동이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의 평가단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동료와 그러니까 경쟁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 게 초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 이제 22년 하반기가 되면 뭐 앞에 거는 비슷비슷한데 요 그 종합평가가 이제 바뀐 거죠. 분임 활동이나 전체 활동, 뭐 토론, 뭐 경쟁 토론을 통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제안서를 서면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최근에는 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1년 차는 자기 성찰하고 2년 차는 성장 나눔하고 3년 차는 업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설계됐을 때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평가가 조금은 좀 느슨한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전문 직원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을 통해서 여쭈어본 건데, 응답자가 이제 한 230여 명 정도, 장학사 연구사 한 200명, 그다음에 장학관 연구관 한 30명 정도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장학관 연구관이 한 170명 정도 되고 장학사 연구사가 한 70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비율로만 보면 뭐 그렇게 적은 비율이라고 볼 수는 없는 뭐 그런 응답자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뭐 여러 문항들을 좀 여쭤봤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교육 전문 직원 직무 역량 평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목적이 뭐여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은 요 교육 전문직 재임용 여부에 대한 판단, 요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응답은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역량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와 훈련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 1년 차든 2년 차든 3년 차든 그 이상의 평가든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응답이 다 과반을 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게 직무 배치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가받는 사람이 저도 누가 평가한다고 그랬을 때 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그러면 이거 좋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내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가 차고 넘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뭐 이런 인식들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직무 역량 평가가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건데 뭐 그냥 뭐 아주 후한 점수는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박한 점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특히 이제 1년 차에 자기 성찰지 평가에 대해서는 내가 잘했던 거 잘못됐던 거를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게 한 70% 정도 되고 또 내 역량의 강점이나 약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이것도 이제 한 60% 정도 되고 체계적으로 역량 개발에 대한 계획을 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것도 한 56%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2년 차, 3년 차 평가, 특히 이제 3년 차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 직원들이 굉장히 박한 평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이제 이후에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행 교육 전문 직원 직무 역량 평가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개선 또는 폐지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쭈어본 건데,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은 다 과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년 차도 마찬가지고, 2년 차, 3년 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3년 차 직무 역량 평가를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은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과반에 훨씬 더 못 미치는 비율로 3년 차 직무 역량 평가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4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된다는 인식의 밑바탕에는 3년 차 직무 역량 평가를 통해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인식들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는지를 몇 가지 안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동의 정도를 좀 여쭈어 건데요. 첫 번째는 목적을 배치나 재임용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훈련과 성장을 위한 진단에 둬야 된다. 압도적으로 높게 되어 있죠. 저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표랑 평가 방법을 공통 지표랑 그다음에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 지표랑 이 두 가지를 조합한 방식으로 좀 하자. 요거에 대해서도 한 80%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평가 방법을 이제 지금은 연차별로 달리 적용하는 거거든요. 1년 차는 자기 성찰 평가, 2년 차는 동료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다르게 적용하지 말고 공통으로 적용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반에 미치지 못한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쪽이 우세하다 그렇게 판단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차별로 달리 적용하자라는 의견도 한 반 정도 되고 연차별로 달리 적용하지 말고 모든 연차가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이제 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별로 만약에 그 직무역량 평가를 달리 적용한다 그러면 연차별로 어떤 방식이 더 좋겠는가를 여쭤본 건데 1년차 평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게 자기 성찰 평가입니다. 지금하고 같은 방식인 거죠. 지금하고 같은 방식으로 1년차 평가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높게 되어 있고요. 2년차, 3년차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차, 3년차 평가도 자기 성찰 지를 바탕으로 한 평가로 진행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게 이제 다른 것보다 높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2년차, 3년차 같은 경우는 자기 성찰 못지않게 여기 소속기관 부서의 동료 평가를 바탕으로 그 직무역량 평가가 진행되는 게 좋겠다는 응답도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앞에서 지금의 직무역량 평가를 유지 개선 또는 폐지하는 게 어떤지를 여쭤봤을 때 1년차, 2년차도 유지보다는 개선 폐지가 더 높게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과 관련해서는 다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회귀하는 일종의 모순적인 결과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 성장 나눔을 위한 워크숍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압도적으로 다수가 지지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컨설팅이나 연수를 강화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다수가 지지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평생 전화가 잘 안 오는데 꼭 이런 거 할 때마다 전화가 한 번씩 와가지고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제언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연차별 직무역량 평가의 목적을 좀 재설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교육전문직원 직무역량 평가의 목적은 재임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근데 재임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실효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재임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문직원 직무역량 평가의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1년차는 성장 지원, 2년차 이상은 직무 재배치에 두고 이 직무 역량 평가를 설계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직무 역량 평가할 때 이 역량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게 역량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평가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게 직무 역량 평가이기 때문에 역량의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 그런 개념에 맞게 1년 차는 성장 지원을 하고 1년 차니까 2년 차부터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고 잘못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배치하는 용도로 이 직무 역량 평가의 목적을 좀 재설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렇게 되려면 1년 차는 지금처럼 자기 성찰지를 작성하는 거에다가 추가로
부서나 기관의 동료 평가를 합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 2년 차는 그래서 직무 재배치를 위한 평가 도구를 보다 정교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된 연구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문 직원들이 배치돼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특수 역량이 필요한 업무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이라는 게 이렇게 정규 분포하는 것처럼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교육청의 각 부서 또는 각각의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도 아마 정규 분포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무에서는 보편적으로 전문 직원들이 평균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무 역량이 필요할 겁니다. 대신에 이제 아주 특수한 직무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특수한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직무 역량 평가의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전문 직원들의 직무 역량 평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을 보면 모든 전문 직원들이 다 다른 직무를 갖고 있는 걸 가정한 방식으로 이 도구가 개발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과정만 복잡해지고 실제로는 못 써먹는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한 직무 역량이 필요한 분야가 뭐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직무 역량 평가 도구는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초점화된 방식의 이 직무 역량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게 어떤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그 역량평가 도구 개발하고 활용하고 이것과는 별개로 교육 전문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AI가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워크숍이라든지 뭐 성장 나눔 어떤 뭐 대회라든지 뭐 사례 발표의 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교육 전문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좀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 정도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